그러면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보통 또 이론적으로는 릴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는 릴레이션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RDB라 할 때 그 R이 요 릴레이션의 이 R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도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이제 테이블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럼 이 테이블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테이블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이 레코더에서 모든 레코더에 대해서 각각의 그 필드의 값은 단일값, 값이 하나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예제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부양 가족에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세 사람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게 값이 세 개라고 이해를 못해요. 이게 이어진 하나의 사람이라고 알아들는 거예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그러면 한 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름이 뭐냐 그러면 홍아내, 홍큰딸, 홍아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데이터하고는 원래 다른 거죠. 다른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타낸 것은 테이블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테이블 형태로 그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걸 테이블 형태로 나타내려고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이것을 그냥 부양가족에다가 값을 하나만 넣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값을 세 개를 넣어야 되는데 한 개밖에 못 넣었으니까, 홍아내밖에 못 넣었으니까 홍큰딸하고 홍아들을 나타내기 위한 레코드를 또 따로따로 만들어야죠.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주면 여기 부양가족이 아까는 이제 한 개의 값으로 나타내지 이렇게 세 개의 레코더에 이제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레코더에. 그럼 세 개의 레코더에 표시가 되면 요 앞에 있는 값들은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똑같은 값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하죠. 왜냐면 홍길동에 대한 정보를 한 개의 레코드로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몇 개의 레코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세 개의 레코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은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는 정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칼럼을 여러 개 만들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부양가족 1, 부양가족 2, 부양가족 3. 그래서 홍아내, 홍큰딸, 홍아들 이렇게 따로따로 넣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면 눈에는 이제 잘 들어오잖아요. 근데 뭐가 안 좋냐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부양가족이 생겨서 부양가족이 4명인 레코드가 새로 추가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칼럼을 또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럼을 또 하나 만들어서 이 칼럼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 4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테이블 구조를 수시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 방법이냐? 그거는 뭐 이제 설계하는 사람이 선택할 거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더 권장하느냐 그러면 어떤 방법을 더 권장할 것 같습니까? 이 방법인가요? 아니면 이 방법인가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방법을 더 권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방법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테이블의 구조를 바꿔줘야 될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한번 설계하면 가장 이상적인 건 뭐죠? 테이블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뭐만 바뀌는 거죠? 테이블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레코더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레코더들이 새로 입력이 되거나 아니면 그 레코더에 있는 값들이 바뀌는 거예요. 테이블의 구조는 그러니까 칼럼이 몇 개가 있고 그 칼럼의 뭐 데이터 타입은 뭐고 그 칼럼의 속성의 도메인은 뭐고 하는 것들은 그 칼럼의 이름은 뭐고 하는 것들은 안 바꾸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도서관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도서관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뭐가 바뀌는 거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꽂혀 있는 책들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서관의 구조를 매번 바꾸면 그 도서관에 책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겠죠. 혼란스럽고 어느 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도 테이블의 구조는 안 바꾸는 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각적으로는 잘 맞진 않지만 이런 형태로 구조를 바꾸질 않고 칼럼이 이제 4개로인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홍길동의 부양가족이 한 명 더 늘었다 그러면 여기에 레코드를 하나 더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 그래서 뭐 근무 연수는 1년이고 그 다음에 부서는 설계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이제를 나와서 둘째 딸을 낳았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부양가족이 하나 더 생기는 새로운 부양가족을 나타내기 위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레코드가 하나 더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잘 설계한 데이터베이스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에 키라는 게 있다고 적혔죠. 주키라고 하는 건데 주키는 용도가 뭡니까? 튜플은 이제 이론적인 거고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코드를 보통 튜플을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튜플은 영어 단어도 어렵죠. TUPLE.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튜플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그 튜플을 레코드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 레코드하고 저 레코드가 같으냐 다르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 이제 주키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 주키 중에서도 칼럼 하나가 주키가 아니라 칼럼 2개를 합쳐서 이제 주키로 사용하는 것을 복합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복합키라는 것은 주키의 한 형태죠. 주키의 한 형태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키 중에서는 아까 이제 여기 있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름을 주키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레코드를 이렇게 만들면 이름이 같은 레코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름은 주키가 아니죠. 그럼 뭐가 주키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 레코드하고 이 레코드를 구분하려면 이제 이름하고 예를 들면 부양가족하고를 결합을 해서 홍길동, 홍아내 하면 레코드가 하나 정해지고 홍길동, 홍큰딸 하면 레코드가 하나 정해지고 뭐 최청년하고 김아내 하면 레코드가 하나 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테이블의 주키는 뭐가 주키가 되겠습니까? 이 테이블의 주키는 이름하고 부양가족하고 2개를 합친 것이 주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키가 만들어진 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복합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름 말고 전화번호도 주키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주키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주키로 사용하지 않은 거는
뭐 대체 키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키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대체 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속성하고 같아요. 일반적인 속성인 겁니다. 일반적인 속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체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학생들인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뭘 보통 주키로 사용하죠?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학번을 주키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도 뭐 주민번호 같은 게 있죠. 주민번호가 있으면 주민번호도 주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학번을 주키로 사용하면 주민번호는 뭐가 되는 거죠? 주민번호는 그냥 보통 속성인 거예요.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래키라는 게 있는데 이 외래키에 대해서는 그 개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키의 이제 예제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4번 주민번호 이름 건물 연수 부서 하면 이제 이 예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통 회사에서는 4번을 이제 주키로 사용하죠. 근데 주민번호를 주키로 사용해도 돼요. 그건 설계자가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뭘 주키로 하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주키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는 이제 환경에서는 보통 이제 4번을 주키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주민번호는 뭐죠? 주민번호는 그냥 속성인 거예요. 그냥 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주키라고 이제 등록을 하죠. 보통 그래서 영어로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그렇게 프라이머리 키라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 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체 키는 지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지정을 안 해주면 프라이머리 키라고 지정을 해주면 그게 주키가 되는 거고 지정을 안 해주면 그냥 일반적인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개념이 중요한 이제 외래키라는 개념인데, 요 아래에 있는 예제부터 먼저 보면 어떤 과목을 IS 450 과목을 이 교수님이 담당한다. 근데 교수 테이블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연구실 번호가 몇 번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담당 교수라는 필드는 그냥 일반적인 속성인 겁니다. 일반적인 속성인데 이 속성이 이 테이블에서는 뭐죠? 이 테이블에서는 주키가 되는 겁니다. 이 테이블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교수는 이 필드는 이 테이블에서는 주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이 이 테이블에 있는 이 값인데 이 왼쪽 테이블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속성이지만 오른쪽 테이블에서는 주키. 그러니까 이 필드가 자기 테이블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속성 또는 뭐 주키일 수도 있어요. 그건 큰 의미가 없는데 이 테이블, 이 속성이 다른 테이블에 가면 주키인 경우 이런 속성을 우리가 외래키, 포린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키는 영어로는 foreign ke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성이 다른 테이블, 외국에 가면 외국 테이블, 다른 테이블에 가면 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래키 또는 foreign ke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급자 번호가 있어. 어떤 공급자 번호가 부품 번호를 몇 개 공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공급자 번호를 보면 이 공급자 번호는 이 테이블에
먼저 이제 이 공급자 번호가 뭔가를 보기 전에 이 테이블 왼쪽에 있는 테이블의 주키를 보면 뭐가 주키죠? 주키를 보면은 공급자 번호하고 부품 번호를 합친 이 두 가지가 주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복합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합 키인데 이 복합 키 중에서 하나인 공급자 번호를 보면 이 공급자 번호는 요 공급자라는 테이블에 가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주키가 되는 겁니다. 주키가 되기 때문에 이 공급자 번호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외래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키라는 거는 그 칼럼이 그 속성을 주키로 하는 다른 테이블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칼럼을 우리가 해당되는 속성을 우리가 외래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래키는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테이블에서는 주키일 수도 있고 또는 주키의 일부, 그러니까 복합키를 구성하는 한 칼럼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일반적인 속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 다만 이 속성을 주키로 하는 다른 테이블이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강의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강의라는 테이블에 하나만 있고 이 교수라는 테이블이 없다. 그래서 과목 번호, 담당 교수, 강의시 이 테이블만 있는 경우에 그럼 이 담당 교수라는 이 속성은 뭐냐, 외래키이냐 하면 이게 외래키가 아닌 거죠. 외래키가 아니고 이 담당 교수라는 속성은 그냥 일반적인 일반 속성인 겁니다. 일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교수 이름, 이 담당 교수라는 이 칼럼에 들어가는 값은 뭐가 들어가냐면 교수 이름이 들어가죠. 이 교수 이름을 주키로 하는 그런 테이블이 여기에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주키인 거죠. 이 교수라는 테이블의 주키로 이제 교수 이름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테이블이 있으면 그때는 이 담당 교수가 뭐가 되는 거죠? 이 담당 교수가 외래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속성이 외래키냐 외래키이지 않냐 하는 것은 해당되는 테이블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속성을 주키로 하는 다른 테이블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쭉 알아봤는데, 그럼 이 테이블의 구조를 이제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릴레이션 구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스키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테이블 구조라고 해도 되고 또는 릴레이션 구조라고 해도 되고 또는 테이블 구조라고도 하고 아니면 저 영어를 그냥 해서 스키마라고 이제 이야기를 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 테이블에 우리가 그 구조를 설계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테이블을 구성하는 속성들을 다 나열을 하고 그 속성들에 또 뭘 정해주는 거죠? 속성들에 여긴 이제 안 썼습니다만은 속성들의 도메인도 같이 정해줘야 되는 거죠. 도메인도 다 정해주고 그 다음에 키를 정해주는 겁니다. 주키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정해주는 것을 이제 테이블의 구조 또는 릴레이션 구조 또는 뭐 스키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속성들의 위치는 순서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집합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키를 정해주지 않았으면 테이블의 구조를 설계하지 않은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 다음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relation이라는 거는 모든 릴레이션들은 적어도 한 개의 주키 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릴레이 테이블에는 주키 값은 그 레코드를 구분하는 거니까 주키 값이 같은 투플 또는 뭐 우리가 뭐 일상적인 말을 사용하면 주키 값이 같은 레코드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레코드들이 모여 있는 게 테이블이니까 그 레코드들은 투플은 레코드들은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첫 번째 레코드, 두 번째 레코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레코드들이 모여서 테이블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의 속성들 또한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이블에는 어떤 속성들, 칼럼이 있다 하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 첫 번째 칼럼이냐, 두 번째 칼럼이냐 하는 것도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속성들은 제일 중요하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단위 값을 갖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의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뭐가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에 당연히 나오겠지만 테이블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